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상승세가 정말 전고점이었던 64,000달러까지 회복시킬 수 있게 될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안타까운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 가장 중점적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금 세탁 문제와 테러 자금 조달 문제이죠. 이는 현재 비트코인의 전체 비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나 얼마 전 미국에서는 무려 3천억 원대의 비트코인 돈 세탁 혐의를 인정할 뿐 아니라 현재 국제적으로 테러 단체로 명명이 된 단체이죠. 하마스에서도 비트코인을 통한 기부가 급증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와 대립 중인 이스라엘 정부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금지를 할 것 같은 기조를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상황 속에 안타까운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아닌 인도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테러 단체이죠. IS에서 비트코인을 대원들에게 보상금으로 나누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상금의 이름부터가 살벌한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외무장관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IS 살인보상금으로 비트코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AMB 크립토에 따르면 인도의 외무장관인 자이산 카레의 경우는 한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이 테러 조직의 자금 조달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극단주의 무장 세력 단체인 IS의 경우 자금 동원력이 더욱 탄탄해졌다. IS가 살인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사용 빈도가 낮다. 오히려 달러의 이러한 문제가 더욱 빈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작은 빈도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될 것인데요. 현재 이에 대해서 국제기관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확한 규제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오를 만하면 꼭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 나왔었는데 일본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리퀴드 글로벌이 해킹으로 인해 무려 1,100억 원어치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또 다른 거래소에서 해킹 피해가 추가로 속출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거래소에서 어떠한 코인이 피해를 보았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넬 네트워크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히트BTC 거래소가 해킹으로 4천만 DVPN을 도난당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분산형 P2P VPN 제공업체인 센티넬 네트워크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히트BTC 거래소가 해킹을 받아 4천만 개의 DVPN을 도난당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센티넬 네트워크의 경우는 거래소의 지갑 복구를 위한 코드가 노출이 되면서 암호화폐가 탈취가 되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거래소가 피해자들에게 DVPN을 반환해 주길 바란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마지막에 오타겠죠. 피해자가 아닌 해커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피해자라고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설마 거래소가 미치지 않고서야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죠.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바이낸스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려는 이 시기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좋을 것은 하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거래소의 해킹을 교훈 삼아 다른 거래소들 또한 다시 한번 본인들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다시금 조금씩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호주의 금 채굴 기업의 CE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는 금의 투자 가치를 부각시킬 것이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금채굴 CE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변동성이 금의 투자 가치를 부각시킬 것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소재 금채굴 기업 에볼루션 마이닝의 최고 경영자인 제이크 클레인의 경우 한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은 금을 더욱 매력적인 자산으로 부각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CEO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지만 해지 수단 관점에서 볼 때 금처럼 오랫동안
안전하지는 않았다. 암호화폐는 여전히 투기적 성향이 강하며 내재된 변동성은 투자자들을 금으로 다시 유인하게 될 것이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의 경우는 단순 금의 해지 기능만 보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단면만 보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현재 새로운 금융을 창조하고 있으며 단순 해지 기능뿐만이 아닌 새로운 화폐이자 새로운 가치 저장의 수단 그리고 은행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과연 CEO의 이야기처럼 비트코인이 금의 투자 가치를 다시 부각시키게 될지, 그게 아니라면 이제 오히려 이 시장이 더 확장이 되며 금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자금의 이동이 시작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투자 러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대형은행이죠. PNC뱅크의 경우는 암호화폐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PNC뱅크보다 더욱더 큰 규모의 웰스파고 또한 이제 부유층을 위한 비트코인 펀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8월 초에는 미 SEC의 수장이죠.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을 언급하며 슬슬 시장도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이겠다.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규제도 어느 정도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에게서 든 것일까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처음 보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새로운 자산운용사 두 곳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과연 어떠한 기업에서 내용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어드바이저 스웨어스가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을 신청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사 어드바이저 스웨어스의 경우는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승인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해당 ETF의 경우는 비트코인 선물과 담보물에 기반을 하며 비트코인 자체를 보유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이 기업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기업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뉴버거 버먼이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 투자에 최대 5%가 할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름 보니까 햄버거가 생각이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빅맥을 참 좋아하는데요. 좀 이따 한번 시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독립계 자산운용사 뉴버거 버먼의 경우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선물 등의 운용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뉴버거 버먼의 경우는 글로벌 주식과 채권 등을 기관 투자가나 부유층에 제공하는 자산운용 기업으로 무려 432조 원 상당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SEC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동사가 운용하는 커뮤니티 스트래티지 펀드의 경우는 최대 5%의 자금은 미 비트코인 선물 및 캐나다의 비트코인 ETF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나오는 소식들을 보았을 때 이제는 ETF의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 SEC의 수장이죠. 이제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상당히 친화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요. ETF가 승인이 나려면 그 전에 이 시장에 대한 규제가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언급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에게서 이제 앞서 말씀드리듯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이 시장의 큰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을 스타트라인에 서게 만들 비트코인 ETF 소식, 과연 이번 연도 안에 승인이 나게 될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의 목을 빠지게 만들었던 소식인 만큼 이제는 승인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서 무료로 비트코인을 나눠준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저는 이제 두 팔 벌려서 당연히 반길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이제 미주라주의 시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쿨밸리 시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에게 무료로 비트코인을 제공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크립토 뉴스 플래시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의 이제 쿨밸리 시장이 주민들에게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제이슨 스튜어트 쿨밸리 시장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1,500여 명의 지역 주민 모두에게 $500이든 $1,000이든 일정 규모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길 원하며 이를 위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단 이제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5년간 비트코인을 매도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하네요. 5년간 비트코인을 매도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건 것을 보니 이제 미주라주의 쿨밸리 시장 또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이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 전 세계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바로 바이낸스에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 전에 대한민국의 많은 투자자들을 당황시켰던 소식이 한 가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바이낸스에서 한국어 지원 종료를 시작으로 이제 원화 거래와 심지어 텔레그램 방, 이제 커뮤니티 방까지 이제 파하고 만 것인데 바이낸스의 이러한 행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초에 이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브라질에서 바이낸스에 대하여 암호화폐 파생 상품에 대한 제공을 금지할 것을 명령한 것이죠. 브라질의 증권거래위원회가 파생 상품 거래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한 건데 이에 한 달여가 지난 오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이낸스 측에서 중지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브라질에서 파생 상품 제공 중지,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경우는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아 브라질의 공용어인 포르투갈에서의 파생 상품 거래 제공을 중단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한 브라질 거주의 사용자는 포르투갈어의 플랫폼으로부터 이제 파생 상품 거래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영어 버전의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선물이나 옵션 거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현재 바이낸스의 경우는 각국의 규제에 모두 순응하며 실시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었죠. 현재 브라질의 경우는 명확히 현물은 말고 이제 파생 상품은 제공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였기에 바이낸스 측도 이제 파생 상품만 현재 서비스를 안 하려는 모습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 측에 9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이 예상하기에는 그렇다면 바이낸스가 신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재 바이낸스가 사실상 한국에서 철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과연 글로벌 규제를 모두 직면한 바이낸스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규제에 대하여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손절각을 잡는 것일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일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질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접속 차단을 하더라도 오해를 하면 잡을 방법이 없기에 금융위의 이러한 해외 거래소에 대한 방식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바이낸스가 한국을 손절했을 때 다른 해외 거래소들도 다 같이 대한민국을 손절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해서 앞으로 과연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바이낸스에서 또 하나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미국 통화금융청장이죠. 이제 브라이언 브룩스의 경우는 바이낸스 US의 대표직을 맡은 지 3개월도 안 되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회사를 이끌어갈 방향과 회사의 방향이 맞지 않아 이제 사임한 걸로 대략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유가 미심쩍었던 것이 조금 사실이었죠. 이렇게 느낀 것이 저만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또 다른 배경이 있지 않을까 조사하던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소식이 나왔는데 과연 어떠한 이유로 사임을 했던 것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US의 브라이언 브룩스가 이제 CEO 자리를 사임한 배경은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7일이죠.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미국 부문 이제 바이낸스 US의 경우 CEO 브라이언 브룩스가 CEO직에서 사임한 것을 보고하였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전략적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불과 3개월 만에 사임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제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와 NYT가 보도한 여러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브룩스가 재임 기간 중 1억 달러를 조달하는 데 실패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바이낸스 이제 브랜드가 영향인가라는 한번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도에 의하면 조달처에는 소프트뱅크나 그레이트, 포인트, 벤처스 등의 대기업이 있어 브룩스의 리더십으로 이제 주식 상장까지 계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또한 바이낸스 US의 경우는 1억 달러 조달을 계속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브라이언 브룩스의 사임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을 줄은 참 몰랐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많은 규제들에 직면한 상황인 만큼 바이낸스 측의 또 현명한 운영 방식으로 많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선례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76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전고점이었던 64,000달러까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연 지금의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전체적인 상황들을 볼 때 쉽사리 이 상승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03%, 일주일 전 대비 6.9% 상승한 5,800만 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전날 대비 0.73% 하락,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2.89% 상승한 383만 원대, 3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전날 대비 5.97%,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22% 상승한 3,07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5위의 테더의 경우는 환율이죠. 1175원으로 계속해서 환율도 상승하고 있네요. 시가총액 6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이제 전날 대비 0.7%, 일주일 전 대비 3.76% 이제 하락한 1,468원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는 43.8%,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8.1%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